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지난 주말을 달궜던 이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토요일 새벽 3시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장가 기자, 정확한 내용 한번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문다혜 씨는 금요일 저녁 7시께 이태원에 차를 세우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후 2시 50분쯤에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성이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이후 네. 차에 타는데요. 차가 지금 차에 타는 모습이고요.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큰일 날 뻔한 게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한 남성을 정말 칠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옆에 지인이 남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예. 자, 이후 문다혜 씨의 차량은 이태원역 사거리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는데요. 문다혜 씨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피해가면서 일대가 잠시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다혜 씨가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은 0.14%가 나왔습니다. 문다혜 씨는 사고 직전까지 총 7시간 넘게 가게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는 고깃집에서 이후 새벽 0시 38분에는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다혜 씨는 2017년 대선 하루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문다혜 씨가 이 말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네,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이 엄격하게 살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단 벌어진 거고요.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음주운전자를 향한 우리 사회 비난이 좀 지적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논란, 이슈의 중심에 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윤창호 법이 제정이 됐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 음주운전은 이제 살인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신 대로 그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옛날에 0.14죠.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0.158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0.158인데 150만 원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상당히 엄해졌잖아요. 저는 저 정도 만취 상태고요. 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김호중 살해하고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처벌이 높아졌기 때문에 처벌은 만약에 처벌된다면 어느 수준입니까? 저 정도면 이제 저는 징역형으로 가도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예.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봅니다. 어쨌든 이 최근 이슈라고 했던 게 어쨌든 문다혜 씨가 이 전남평 특혜 채용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으로 일단은 검찰 수사 받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런 주위의 조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나쁜 일이 일어났다. 아마도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이런 행동을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뇌물수수 혐의, 특혜 채용 문제로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다혜 씨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다혜 씨의 어떤 행위의 어떤 정당성 부분도 다른 문제로까지 좀 신뢰성을 잃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혼자 마시지 않았을 거고 뭐 동행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7시간 마셨다고 하는데 주변 분들이 좀 말렸거나 아니면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되죠. 아마 차를 갖고 온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술을 마셨을 때 그 친구들이 꼭 대리기사 불러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친구들이 차에까지 같이 따라왔었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최근에는 옆에 같이 동승했던 또는 같이 마셨던 사람들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문다혜 씨가 이런 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차에 네. 동성을 안 해도 예를 들어 이제 그 누가 같이 마시는데 지금 만취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가는지 보통 좀 말해줘야 돼요. 아주 친한 사이면 그렇죠 보통. 그렇죠. 친하지 이게 뭐 않아도 택시를 같이 있으면. 제대로 이게 잡는지 예. 아니면 이게 뭐 타고 온지 차를 가져온지는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리를 부르는지 저는 반드시 그래서 요즘 이게 같이 누구하고 술 문제를 조사합니다. 그만큼 이게 음주가 방조범 처벌이 무거워지고 방조라는 게 동성만 방조가 아니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상대가 만취했는데 네. 그걸 이렇게 그냥 타고 하는 걸 완전히 뭐 방치해버리면요. 이것도 이게 방조가 되니까 아마 누구하고 마시는지도 조사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쨌든 문다혜 씨가 검찰 수색, 압수수색 이후에 뭐 SNS에다가 뭐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빗대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심정을 비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술을 마신 이유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시간 넘게 음주와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오가지는 않았겠죠?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특수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막 지인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아마 문다혜 씨도 언론에서 또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데 그래서 또 과한 음주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음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인행위라고 할 정도로 음주에 대해서는 엄격하셨고 문다혜 씨도 평소 대통령의 자제로 있을 때도 엄격하게 활동했었는데 아마도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들이 이런 자신의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의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주목받는 게 이 해당 차량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장가희 기자 보면은 이 문다혜 씨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2021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인수했던 그 차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문다혜 씨는 이 초록색 SUV를 몰고 있었죠. 이게 현대차의 캐스퍼 모델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이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서 직접 구매한 차량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캐스퍼를 인수했던 당시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라디 그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그 눈도 있게 또 일단 대통령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신원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맞으시죠? 오래간만에 운전하니까 좀 생소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늘 하던 거니까. 네, 다혜 씨는 지난 4월에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차를 양도를 받았는데요. 지난 8월에는 과태료를 체납해서 제주한 경찰서에서 차량을 한때 압류 조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문다혜 씨가 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외에 불법 주차를 범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다혜 씨가 주차를 한 곳은 사실 한 5분 정도 굉장히 짧게만 이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 보이긴 합니다. 저기 네, 바로 서 있는 거. 그런데 자, 이 다혜 씨가 1차로 방문했던 그 식당 등지에는 합법적으로 사용한 이 고객 전용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혜 씨는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불법 주차했다면 또 분명히 차량에서 찍었거나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장가희 기자가 얘기한 부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서 변호사님 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이 캐스퍼 차량을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일단 딸에게 양도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 사고가 나서 좀 더더욱
좀 뭐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의혹을 저는 제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를요 본인의 월급 개인 계좌에서 송금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 또 우리 김정주 여사가 옷 사거나 신발 살 때 그 빳빳한 5만 원짜리 관봉권 있죠? 이걸 이게 줬을까? 무슨 돈으로 이 차를 샀을까? 만약에 관봉권으로 특활비로 샀다면 개인이 가진 차가 아닙니다. 그건 이게 관용 차예요. 따라서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게 김정수 여사 옷이나 구두도 5만 원짜리 관봉권을 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월급은 거의 예금으로 다 가거든요. 따라서 이게 차값은 뭐로 지불했을까 하나. 네. 두 번째, 이걸 이렇게 문다희 씨한테 4월달에 양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딸하고 나하고 이렇게 남이라서 내가 딸네 집에 좀 살 때도 임대료를 칼같이 계산해 줬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문다희 씨는 양산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어요. 아니 딸이 아버지 집에 살고 아버지는 딸 집에 살아. 근데 딸만 아버지한테 임대료 줘. 이것도 안 맞죠. 그만큼 이게 남이라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차를 팔았어야 되죠. 그냥 주면 정여세 포탈입니다. 거래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공짜로 주면 정여세 조세 포탈이고 이게 팔았으면 얼마에 팔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게 두 번째 수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압류 정도까지 되려면 이게 여러 번 보내야 되거든요. 주소지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법 혹시 이게 양평동으로 보내는데 종로로 이사 갔는데 옛날로 가가 못 받았다. 이러면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의혹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리고 어쨌든 이 과태료 때문에 뭐 체납이 많이 돼갖고 압류 조치가 될 뻔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평소에 이 운전 법규를 좀 위반한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경찰서에서 압류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뭐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주차 위반을 해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문다희 씨의 집으로 아마 압류 통지서라든가 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을 건데 제주도에 이제 살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못 받아서 압류 조치가 예정 통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부분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캐스퍼를 구입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을 지급했을 건데 이걸 뭐 특활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문다희 씨한테 뭐 이 차량을 넘길 때 증여세를 포탈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일만 생기면 모두가 다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들은 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경호라든가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스퍼는 경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딸에게 양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음주 사고에 대해서 아까 서 변호사께서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일단 추측을 하셨는데 이 문다희 씨 음주 사고가 계속 더 얘기 나온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이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그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당에 정확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딸은 게 공인입니다. 공인 중에 공인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진솔한 해명을 하고요. 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지도자죠.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명했냐. 이재명 대표가요 이랬어요. 2005년에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예. 사건을 무료 변론을 하면서 그때 이대엽 시장의 측근을 만나서 정은 수집하는 과정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2005년에 이대엽 시장이 첫건만 나오고 정원 수집하려고 했다 했거든요. 예. 근데 면허 벌금 놓은 게요. 2004년 7월 28일입니다. 2005년에 정보 수집한다고 무료변론 하다가 음주운전 했다 했는데 네. 벌금이 2004년 7월 28일자로 놓았다고요. 1년 전에 벌금이 먼저 나오고 1년 뒤에 음주운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명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문다희 씨 제대로 해명해야지. 솔직하게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된다고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누구를 이게 왜 만나서 왜 7시간 하고 주차 불법했고 왜 대리 안 부르고 이게 음주했는지 솔직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러면 문다혜 씨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중일할지 뭐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희 씨 둘 중에 한 분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저는 사과할 거라고 봐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과를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도 제때 사과를 안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때 사과가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다혜 씨가 네.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장가희 기자, 이 민주당에서는 입장을 내놓을지 뭐 여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장 표명해라, 논평해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친야권 성향 커뮤니티를 한번 봤더니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문다혜 씨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을까. 문다혜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왜 쓰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아버지를 피의자로 적시해서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문다혜 씨가 대신 희생한 느낌이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런 댓글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라고 언급했던 만큼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어제는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약간 좀 말을 아끼고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제 그 잘못을 저렇게 인정을 안 하고 제대로 이게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장가희 기자가 뭐 소개한 그 사이트들 네. 얼마나 이게 괴로웠으면 했겠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자꾸 이게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 그 캠프의 박모 부대변인 출신이 그게 그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대리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음주운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한 걸 이게 최근에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음주를 합리화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저렇게 어정쩡하게 그냥 만약에 뭐 김건희 씨 오빠가 이랬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공개했겠습니까? 항상 이게 그 자기 자신 춘풍추상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한테 추상 같아야 돼요. 남한테는 춘풍처럼 부드럽게 하고. 근데 민주당의 태도는 반대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더 가혹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당의 어떤 곤혹스러운 입장 그리고 일부 당원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좀 듣고 왔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일단은 뭐 자신과 친한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가족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문다혜 씨가 잘못한 건 맞고 사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별해야 되고요. 또 전직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뭐 처남이 아니고 뭐 동생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뭐 사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개인의 신분으로서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좀 민주당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